굳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제품 LED가 들어가 있어서 상태를 분리하실 때는 지금처럼 후면부 LED 먼저 이제 탈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에바가 있고 이 에바가 서스는 아니죠? 네, 아마 이게 지금 도금 자체가 아마 주소가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아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 방법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청소 때문에. 자 우선은 사실 뚜껑이 닫혀 있는 기본적으로 고객님이 영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고 자 이 위에 나사를 풀러주십니다. 손으로 다 돌릴 수 있는 나사기 때문에 어느 고객님들이나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빼서 내려서 탈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미끄럼판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청소 후에 앞, 뒤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고요. 만약에 혹여나 이게 뒤로 놨을 때 있어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되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앞에 있는 얼음들은 나오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뒤에 있는 얼음들이 이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내려오다가 걸려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만 얼음의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아마 고객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왜냐? 여기 얼음이 걸려서 못 내려온 상태에서 물을 이제 다음 재빙을 하면서 물을 맞으면서 그게 녹아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얼음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청소를 하신 후라면 이 미끄럼판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노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다 돌려서 탈착이 가능합니다. 자, 돌려서 빼주시고 노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빨 빼듯이 흔들어서 빼면 그래서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안에만 사실 닦으시기는 해요. 예. 근데 결국은 공기 중에 먼지도 있고 당연히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때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노즐 자체에서 이 노즐 틈에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노즐 자체에서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객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실 간단하게 칫솔이나 브러쉬로 틈새만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셔도 되고요. 난 정말 꼼꼼하게 내가 정말 판매하는 얼음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노즐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는 더 깨끗한 걸 원한다. 근데 사실 수조통은 아예 분리가 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안에 저희가 이제 바 스프링이 연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그냥 롱노즈 같은 공구를 사실 이 손으로 이거를 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서 롱노즈 같은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자 뒤에 쪽만 분리해 주시면은 아예 노즐 자체가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 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빨 나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여주고 어긋나게 해서 풀러주고 조여주고 풀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청소를 하기 전에 바 스프링을 풀러서 지금처럼 모든 이런 부품에 대해서 다 풀러주시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사실 웬만한 지금 이 안에서 정말 고객님들이 편하게 이용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조 거름망이 있습니다. 거름망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거름망이에요. 거름망. 예. 한마디로 우리 뭐 싱크대에서도 밑에 이물질들이나 이게 크게 못 넘어가게. 사실 이 지금 아래쪽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자, 구멍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이 워터 펌프,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을 펌프가 흡입을 해서 분사를 할 때 물이 나오는 구멍. 여기 같은 경우는 노즐을 연결하는 구멍이고, 아래쪽은 이 지금 펌프가 흡입을 하는 물을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저희가 거름망 이용해서 혹시라도 고객님들이 청소를 하실 때 헝겊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물티슈로 하시는 분도 있고 휴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휴지나 뭔가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품 안에 들어가서 그게 얼음에 만들어지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름망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뭐 정수 필터를 이용해서 물을 걸러주는 것처럼 수조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나 이런 게 내가 만드는 얼음에 들어가지 않게끔 1차적으로 거름망을 해주는 거고, 위쪽에 있는 구멍 같은 경우는 그냥 싱크대처럼 오버플로, 만약에 이 제빙기에서 결국은 수조의 물을 받으면서 일정 수위가 넘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오버플로우가 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청소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꾸준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깨끗한 청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안에 사출물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를 하시면서 뭐 손으로만 하셔도 저는 이 제빙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청소를 할 때 물때나 이물질이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손으로만 만져봐도 미끌미끌 할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만 닦아도 사실 사출물이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런 형태만 유지해 주시면은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해도 됐어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리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컨덴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먼지 청소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양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분리를 하시면 컨덴서가 확인이 됩니다. 컨덴서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그 사용 설명서에 혹시 브러쉬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브러쉬로 그냥 먼지만 긁어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먼지가 쌓이는 것들만 내가 제거를 해서 최대한,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덴서가 결국은 열 교환을 해서 이 컴프레셔에 나오는 고압을 식히는 공간이고, 이거를 최대한 내가 흡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출이 잘 될 수 있게끔 먼지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컴프레셔나 무리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끼는 방법,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래 홈이 있어서 자, 껴주시고 낄 때는 밑에로만 고정을 해주시고 그냥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다시 뺄 때는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사실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는 방법이, 먼저 가위나 이런 걸 가운데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옆으로 옮기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위를 빼서 걸리는 부분 위에다가 놓으면 가위나 칼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안 들어가는 부분 이쪽에 눌러주시면 빠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동일하게 쭉 넣어서 걸리는 부분 빼서 그 위에 가위를 넣고 눌러주시면 빠지기 때문에 탈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컨덴서 먼지 청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청소 방법이, 노즐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지금처럼 그냥 벌써 다 분리가 되고, 예. 이렇게 돼서 내가 만약에 청소를 했다 하면은 사실 벌써 다 마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거름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물이 들어가서 뭐 다시 순환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여기도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배수입니다. 배수 연결. 입수 연결했네. 자, 원래 지금처럼 고무 마개를 빼시면 수조 안에 있는 물이 다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배수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지금처럼 얼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뭔가를 수조에 떨어뜨렸을 때 저기는 펌프가 흡입을 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거름망이 없다면 나사든지 뭔가 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펌프 쪽으로 흡입이 돼서 거기서도 또 만약에 걸려 있으면 부품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예. 만약에 이물질이나 뭔가가 들어갔으면 이게 노즐을 통해서 또 그게 나왔다면 얼음에 맺혀서 이게 착석이 돼버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거름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파리가 예를 들어 들어가면 파리 얼음이 맞습니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저기 거름망이 없으면 파리가 그냥 정말, 파리 얼음. 고객이 이제 아, 맞죠. 그러니까 노즐로 쏴준 물이 계속 순환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 이제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최초의 전원을 켰을 때는 수조에 5분 동안 물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은 5분 내면은 사실 어떠한 수압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차겠다라는 거를 저희는 인지를 하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정수 필터는 뭐 저희는 자체적으로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얼음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 사용 교환 주기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1년이고 뭐 2년이고 교체를 안 했을 때 당연히 정수 필터가 막히는데 그 어느 정도의 선까지 막히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 5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최초에 이제 전원을 켰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님들이 대부분 좀 느끼시는 게 얼음의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을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청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만 봐도 얼음의 모양만 봐도 어떤 문제다라는 게 바로 보여요. 노즐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얼음이 비어서 나온다 라는 내용일 때에는 대부분은 정수 필터 의심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얼음이 하얗게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이제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하얗게 나와요. 백화 현상이 난다 라는 가정이 되게 되면은 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저희가 얼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착상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만 이 얼음 라인의 노즐이 전부 다 부채꼴 모양으로 저희가 분사가 되게 되는데 일부가 어떻게 보면은 막혀 있게 되면 가운데는 그 물을 제대로 맞지를 못하면 당연히 물이 부족하니까 백화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얼음이 약간 비어서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정수 필터의 문제를 1차적으로 의심을 하고요. 백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까처럼 노즐의 분사가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 라인의 얼음은 당연히 백화 현상, 하얗게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백화 현상 혹은 비어서 나와요 라는 거는 정수 필터니까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얗다고 하는 디테일 가르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은 앞뒤 두 개가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이 커튼 같은 경우도 피아노 건반 같이 이거를 분리를 가능하세요. 근데 사실 요거는 분리를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다 이렇게 좀 뒤로 제끼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공간을 청소, 닦아주시고 관리해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탈거는 결국은 가능은 하지만 굳이 탈거를 해서 청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노즐만 빼면 실제로 청소는 되게 편안해지네요. 그럼요. 근데 다만 사실 대부분 고객님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바로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설치하고 안 알려주던데요.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외주를 뭐 이렇게 써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고객님은 문제가 생겨서 가면 몰랐는데요? 하는 거였어요? 안 알려주던데? 이 말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만 인지를 하셔도 전혀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청소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안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 같은 경우는 반대편 앞면 이렇게 있어서 이 냉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반대로 사실 넣어도 적용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냉판에 여기가 다 얼어버리는데 이 거꾸로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열을 방지하는 보온재인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편으로. 궁금한 에바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54개나 75kg. 네. 12개. 아, 11개. 네. 44개. 그럼 44개. 근데 15g이요? 5줄로 있고요. 아, 15g. 네, 5줄로 있고 조금 더 촘촘해서 아, 이해됐습니다. 요거는 네, 개수는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예. 44개. 30분이 지나면 44개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조립하실 때는 앞에 쪽에 홈이 있고요. 그래서 홈을 먼저 위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아까 연결되어 있던 LED 선 다시 한번 조립을 해주시고 LED가 네. 어디로 불이 나오나요? 여기로 나옵니다. 상판.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일단은 고객님들이 문을 열면 기본적으로 이 우측에 도어 센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고객님이 문을 열었을 때만 LED가 들어오고요. 문을 닫았을 때 당연히 LED가 꺼지기 때문에 아, 여기 문을 열면. 네, 문을 열면 켜지고요. 그러니까 항시 그냥 계속 LED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문을 열었을 때만 들어옵니다. LED가 좀 나갈 수도 있네요. 그럼요. LED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계속 켜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제가 좀 올릴까요, 이제? 네. 여기를